저번 강의에 이어서 선거제도와 선거권에 관한 강의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선거운동과 대립되는 다른 중요한 공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거운동을 마음껏 자유롭게 고장하면 어떤 다른 공익과 충돌하냐면 선거의 공정성 보장입니다. 만약 선거운동을 막 돈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금전을 지급하면서 저를 뽑아주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거의 공익, 불법 선거, 금전 선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선거운동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되지 않도록 하고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의 공정성 보장은 우리가 헌법 또는 법률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입법 목적입니다. 선거의 공정성 보장. 그러니까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보장은 항상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제37조 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또 국가안전은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선거운동을 제한하면 질서유지겠죠. 질서유지라는 목적 사유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이죠. 선거법 법률. 공직선거법에서 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왜? 선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의 개념에 관해서 우리 공직선거법을 한번 보시는데 우리 공직선거법 58조에 있죠. 선거운동의 정의 제58조 제1항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어떤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닙니까? 1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다. 2호 입 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3호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공천이죠. 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공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입니다. 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단순한입니다. 그 다음 4호 통상적인 정당활동. 그 다음 6호 설날, 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 기독탄실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 문자 메시지입니다. 동영상을 포함한다. 전송하는 행위. 그 다음에 58조 2항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직선거법 58조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되게 하는 거죠. 다시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58조에서 말하는 이 선거운동에 해당과 관련해서 전 먼저 선거운동은 첫째, 특정한 선거와 관련되어져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앞으로 먼 장래에 한 12년 후에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바로 지금 임박한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위해서 특정한 선거에 관하여 행해지는 행위가 선거운동이라는 겁니다. 특정되지 않으면 그건 선거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행해지는 선거에 관한 것이 알 수 없을 정도라면 그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선거운동이 되려면
특정한 후보자를 전제로 한 겁니다. 네? 특정한 후보자는 반드시 이미 입후보되어 있는 후보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래에 입후보하려고 예정하는 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이란 반드시 1인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후보자가 2명, 3명, 다수인이라도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특정한 후보자로 인정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선거운동은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아까 당선되게 하려나 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당선 또는 낙선의 가능성과 진짜 당선될 것인가, 낙선될 것인가, 이거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또 그것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의사표현인가, 간접적인 것이냐, 이것도 불문합니다.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투표 매수행위를 한다든가 투표 의뢰행위를 이것도 되지만 행위자가 어떤 말을 했다거나 어떤 의사표현을 했거나 행위를 했거나 그것이 간접적인 선거운동도 이 선거운동에 포함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외의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직선거법 선거운동의 규정, 선거운동의 제한 이런 거 있죠?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운동의 제한은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 마감일부터 선거 후보 등록자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에서만 선거운동을 한다는 거죠. 만약 선거운동 기간 말고 무한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후보자들 죽습니다. 힘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후보자 간에 지나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또 불법 선거운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선거운동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돈도 비용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대한 선거 비용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선거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운동은 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인적 제한도 있어요. 안 되는 사람,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외국인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선거운동 방법상 제한으로 호별 방문 안 되죠. 음식물 제공 안 되죠. 그렇죠? 비방행위 안 되죠. 기부행위 이런 것들 안 되는 것입니다. 선거운동의 기획운동 이것은 예비후보자도 등록을 해서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비후보자. 그러니까 전혀 지금 신인인 경우에도 지금 국회의원하고 겨루려면 어떤 무기 대등의 원칙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만들었다. 또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는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선거 공영제인데 선거 비용은 누가 됩니까? 국고에서 선거 비용을 댄다는 거죠. 선거운동 비용을. 선거 비용이란 당의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모된 금전, 물품, 및 채무, 기타 전산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의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인데 이것을 국가가 부담한다. 선거 비용은 총액 제한 방식으로 있습니다. 무한정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금액이 있다는 말이죠. 선거운동의 주체와 관련해서 또 법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거운동의 주체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제60조 아까 60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과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호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 비준비속의 경우에는
불하지 아니다. 뭐 관련돼 있으면 예비 후보자, 후보자 관련돼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은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원래 안 됩니다. 미성년자, 18세 미만의 자, 제18조 1항의 규정에 선거권이 없는 자, 그다음에 국가공무법 제2조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지방공무원, 정당법에서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러지 않다. 이렇게 했고, 또 상근 직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그 다음 통리반의 장, 읍면 동주민자치단체, 뭐 이런 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안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자와 관련해서 이제 선거권이 문제가 됐었는데, 2014년 1월 28일에 2012 엄마 409 사건,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건은 뭐냐면 이제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유기징역 또는 유기근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수형자에 관한 본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근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집행유예자, 뭐 이런 사람들이 공법상의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관해서 청구인들이 이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 수용자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한다라고 하여 위헌 선언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자, 집행유예자도 어떻습니까?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운동의 방법, 문서 연설에 의한 선거운동에 제한, 방송연설 매체에 제한, 행위 등의 금지, 탈법, 선거운동, 시설 문제 설치 금지, 단순한 의견 개진 어떠냐, 언론기사의 제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터넷 선거운동은요, 그 공직선거법 제59조 3호에 보면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도 가능한지에 관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인터넷으로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의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글, 동영상, 글이나 동영상들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우리가 이메일 같은 거죠.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 대행 업체를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요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해서 우리 재외선거제도 이거 많이 이제 확실하게 확대를 해서 되게 그 재외 국민들도 충분히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인터넷 선거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다음 지금 방금 보셨듯이 수용자의 선거권, 이것이 허용됐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공천에 관해서 선거제도 선거를 위한 전제 조건,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이 당내 민주주의가 먼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우리 헌법 제8조 2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정당 자체가 목적도 그렇고 조직도 활동도 민주적이어야 하고, 그러려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참여하는데 민주적인 조직을 가져야 된다. 또 공천하는데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이 아주 예전처럼 정당의 지도부가, 대표가 이 사람 공천해주고 저 사람 공천해주고 이렇게 무슨 임명식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당원들 또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 당내 민주주의란 것은,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사적 조직이 아니라 우리 선거라는 것,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공적인 기능을 하는, 정권 창출의 역할을 하는 이런 중요한 이 결사체이기 때문에 이 정당 내부의 당내 민주주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공천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대표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 사전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내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 이런 선거 원칙이 공천할 때도 선거 원칙에 적용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천에 있어서 우리 지금 주요 정당의 공천을 보면요, 당대표, 그 다음 공천위원회 뭐 이런 데서 결정을 해요.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그 결정권을 그 소수자가 갖고 있어요. 당대표 등을.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천에 있어서 굉장히 그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온라인 조사라든가 온라인 결과로 또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떤 그 실질적인 결정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민주적 정당 공천을 위해서 이 법률에 당원의 몇 % 이하한 직접적인 선출, 뭐 이런 것들이 민주적인 정당 공천에서 중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은 그냥 정당 공천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하라고 하지만 거기에 구체적인 규율이 우리 현행 공직선거법에 없기 때문에 뭐 여성 후보자,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을 추천하면 뭐 돈도 주고 이러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그냥 공천을 약간의 공천에 있어서 어떤 제한을 걸고 있는 것이지, 정당 공천이 실질적으로 민주적으로 되려면 당원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됐나, 당내 경선을 여론조사로 하는 것보다는 당원들의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당 공천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우리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가장 그 핵심은 바로 민주적인 정당 공천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거 제도와 선거권에 관해서 여기까지 살펴보고, 한번 이 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선거가 어떻게 하면 국민이 정말 참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정당이 어떻게 공천을 민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